전통 놀이 문화를 발굴하고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강릉에서 펼쳐지는 과거 시험이 그 주인공인데요. 유생으로 변신한 아이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 친숙해지고 또 전통 놀이를 경험하는 시간, 조선시대로 돌아가 그때 그 시절을 몸소 느껴봅니다. 깊어가는 가을, 원주에서 낭만 가득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어르신들로 구성된 6090 청춘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와 합창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크로스 합창단의 라면 콘서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인 할로윈데이. 춘천에서도 할로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의 명소 육림고개인데요. 골목 상권을 살리는 육림고개의 이색 할로윈데이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효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영양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햇빛만 쬐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외선을 의식해서 좀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햇빛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혈관 속에 있는 이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체지방률이 증가하게 돼서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까지 덩달아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이 비타민 D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이 적절한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비타민 D는요. 자연 상태의 이 햇빛 상태에서 흡수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약이나 뭐 이런 걸 챙겨 드시는 것보다는 햇빛을 보면서 흡수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점심 식사하시고 한 20-30분 정도 잠깐 좀 짬을 내셔서 회사나 집 주변 산책하시면서 건강까지 함께 꼼꼼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비타민 D가 돼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매가 D라인이거든요, 제가. D라인? 예. 그럼 그 비타민 D 같은 소식을 우리 귀환 씨가 첫 소식으로서 저희한테 선물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첫 소식을 준비했는데 좀 피곤합니다. 피곤한 스타일이시군요. 아니, 왜 몸이 좀 피곤하세요? 피곤하다고요. 왜 피곤하세요? 왜 피곤하시죠? 제가 국가고시를 치르고 왔거든요. 국가고시. 국가고시면은 뭐 제가 뭐 공무원 시험 보셨나요? 뭘 준비하시는 거죠? 물론 뭐 제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행정은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신 말씀.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죠?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건 제가 과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과거 시험. 아니, 그러니까 더 수상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무슨 과거 시험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아주 쟁쟁한 경쟁자들과 함께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자, 어떤 과거 시험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햇살 좋고 옛 정치 물씬 풍기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러게요. 여기 어딜까요? 강릉 오죽 한옥 마을입니다. 가을 날씨 한번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오늘 과거 시험을 보러 왔는데 과거 시험을 준비한 지도 어느덧 38년. 이번에는 기필코 장원 급제를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가문을 빛낼 것이야. 아닌가요? 그나저나 오늘 과거 시험을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한적한지 모르겠구만. 3년 전에도 시험장을 잘못 찾아서 그만. 아니 3년 전에도 시험장 잘못 찾아서 뭐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 어쨌든 제대로 보러 가신 건 맞죠? 맞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재밌게 배워보는 특별한 시간. 오늘은 과거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서 우리의 아름다운 시조도 읊어보고 평소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즐겨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과연 제가 장원 급제의 꿈을 이뤘을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네, 자 명수 씨를 비롯해서 모두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아이들 너무 귀엽다. 그러게요. 오늘 여기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 겁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과거 시험하고 장원급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몇 명 정도나 참여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다 어린이들로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장원급제네요. 오늘 시조를 외우는 놀이라서 네. 아마 리포터님은 아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처음 뵀는데 사람을 엄청 무시하시네요. 네네. 그럼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펼쳐진 행사인가요? 네, 작년부터 저희가 하가투 놀이를 저희가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가투 놀이요? 네, 하가투 놀이. 그게 뭡니까? 하가투 놀이란 그 한자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은 노래로 겨룬다는 의미로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집중력 강화와 시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서당에서 즐겨하던 놀이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가투 놀이를 응용한 과거 시험입니다. 자, 보세요. 저의 쟁쟁한 경쟁자들 엄청 많죠? 오늘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왔어요? 과거 시험 보러 왔어요. 과거 시험 보러 왔어요? 과거 시험이 뭔지 알아요? 얘네 사람들이 시험 보는 거. 맞아요. 똑똑하죠? 드디어 과거 시험이 시작됨을 알리는 북이 울리고 저 멀리서 임금님이 등장합니다. 근엄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뭘 하려는 걸까요? 주상전하, 시제를 하달하여 주시옵소서. 오문오답. 두 번째 문제는 화가투 놀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조선정기 제4대 왕으로 이 왕의 통치 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정말 진지한 역사에 있어 분위기에서 가장 진행됐습니다. 훌륭한 유교 정치, 찬란한 문화가 이룩되는 시대였는데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고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 등을 만드는 왕은 누구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님인데요. 자, 과연 잘 맞힐 수 있을까요? 동창이 밝았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여태 안이 일어났느냐. 이 다음의 종장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소. 어려운데요? 저도 같이 시험을 봤습니다. 어려워요. 두 번째 시제는 추강의 아니, 재수 3수도 아니고 38수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봤을 때 39수까지 갈 거예요. 잘 쓰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어머님이 마음이 급하셔서 몰래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만 알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안녕하세요. 저기 어머님, 네. 너무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아니요, 그냥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아서 힌트만 조금. 그래요. 아니, 제가 앉아서 같이 해보니까 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들 막 풀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조를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아이 데리고 나올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한옥마을에 하룻밤 투숙하러 왔다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행사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신 거예요? 강릉이 원래 집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추억여행 삼아서 한번 왔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과거 시험 보는 거 지켜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새롭고요. 예, 저도 좀 이런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셔갖고 시조를 보내면서 좋아하는 시조 어떤 게 있으십니까? 어버이 살아실제, 그럼 어버이 살아실제 한 번만 읽어주시죠.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를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받아쓰기 체험이 아닙니다. 받아쓰기 그렇죠. 지금 심사 중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이십니까? 네,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좀 같이 풀어봤는데 네네. 오늘 거의 유치원 어린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잖아요. 네네.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다소 시조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8주 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조 쓰기 그리고 화가투 놀이를 교육을 했습니다. 8주 동안, 네. 2달 동안? 네네, 8주 동안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시조도 쓰고 글씨도 같이 배우고 그런 체험을 해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학습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8주 그 수업을 안 들어갔고 저만 어려웠던 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곧 장원급제를 발표할 차례입니다. 물론 저건 뭐죠? 저는 빼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선발이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 진짜 근사하죠.
좀 작은 아이들 같은데 네. 기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작거든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기에 이 교지를 홍패, 수여합니다. 즉 합격증을 수여하는데요. 이런 의식을 방방례라고 합니다. 오늘 뭐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네, 장원급제 한 거예요, 장원급제. 아들 이렇게 어서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는데요? 아,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가 화가투 놀이 체험 신청해서 사주 교육 받았거든요. 사주 교육. 그리고 이제 오늘 장원급제 하려고 벼르고 나왔습니다. 아,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동안. 네, 아빠랑 집에서 네, 밤에 예습을 하고 최장 나왔었어야 종장 되는데. 불러주면 종현이가 이렇게 종장을 그림 말고 글씨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재밌어 하던가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주셔가지고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장원급제 이렇게 딱 했는데. 네, 너무 뿌듯해요. 어떻습니까? 소리를 번쩍 질렀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타대를 앞세우고 행차를 할 차례입니다.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 불렸던 율곡 선생의 고향 강릉에서 2019년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원급제자들이 왕자님. 탄생했습니다. 맞춰보시지요. 한번 늘리면 9번이에요. 자, 과거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화가투 놀이와 다양한 전통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우리 고유의 놀이와 문화를 조금 어려워하거나 낯설어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접근을 하면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게 꽤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체험 활동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예, 지금 만들어 오신 게 뭐 어떤 거예요? 핫도그인데 소스에 초당에 강릉 유명한 초당 소스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릉의 그 초당 두부로 만든 네. 핫도그. 네. 오늘 여기 나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날씨도 좋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하셨어요? 유생 그 시험 보는 과거 보시고. 과거 시험 체험하고 네. 지금 핫도그 체험하고 있어요. 예. 사실 요즘 우리 어린이들 SNS나 게임하고 인터넷 하면서 노는 게 거의 전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익히고 또 시조도 배우고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져서 소중한 우리 것이 더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39번째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아, 진짜 과거 시험을 보고 오신 게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8년을 준비하셨지만 네. 경쟁자들의 실력이 너무나 출중하여 실패를 하셨고요. 노씨 가문을 빛내는데 역시 실패를 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언제 가능합니까? 노씨 가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정말 부끄러워지는데 사실은 이게 학창 시절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네.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가물가물하면서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두 분이 하셔도 그렇게 뭐 잘하실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마 잘했을 것 같은데. 광산노시죠? 내년에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더 경연 벌이셔서 그때는 꼭 장원급제 하시기를 알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뭐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사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조도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시조도 이렇게 줄줄 외우고 많이 알고 그러는 거 보면서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댁에서 화가투 놀이로 시조를 좀 배워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 놀이를 통해서 익힐 수 있으니까 저도 집에서 우리 아들들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장원급제 소식 들려주시기를. 다음은 얘기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기원합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가을을 더 풍성하게 해줄 공연 소식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 가을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요. 낙엽 떨어지는 거 이렇게 밤노라면 마음이 싱숭생숭 하잖아요. 옆구리 시리시죠? 네. 춥습니다. 이럴 때 좀 마음 달래줄 게 공연 소식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인데 그냥 공연이 아니고 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랑까지 잘 버무려진 공연 소식을 원주에서 들었거든요. 자, 두 가지 특별한 공연 소식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이 물을 잇고 있습니다. 낭만 가득한 계절 원주에서는 의미 있고 뜻깊은 공연들이 앞다투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낭만 가득한 공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감성 충만 가을 음악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가을 날씨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만드는 화합과 나눔의 무대인데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고 강렬한 하모니를 만드는 두 합창단의 행복한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원주 치아예술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실버들의 행복한 무대가 준비 중인데요. 6090 청춘 합창단에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번 첫 번째 정기 우리 공연이 굉장히 뜻있는 우리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원들을 만나볼까요? 지금 공연 시간이 아직 조금 남은 걸로 아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입대장 연습하려고요. 아, 입대장 연습도 네. 하세요? 그럼요. 와, 진짜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완벽하게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60세부터 90세까지 원주 시민들로 구성된 6090 청춘합창단. 자, 입장하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창단 이후 첫 정기 공연인 만큼 모두가 긴장 100배입니다. 수원이강 첫째 장으로 다 펴져 있으면 이때는 안 넘길게요. 처음에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했습니다. 노래 끝났다. 모두 52명으로 구성된 6090 청춘합창단은 매주 수요일마다 원주문화재단의 음악 연습실에서 합창 연습을 하며 함께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리허설 때 어르신들을 주도해서 이렇게 통솔하시더라고요. 오늘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거세요? 네, 저는 저희 청춘합창단의 음악 감독 겸 지휘자를 맡고 있고 저희 곡들을 쓰고 있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지휘자분이셨어요. 네. 우리 청춘 6090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 저희 합창단은 60세부터 90세 사이 어르신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연습을 하시고 있는 그런 합창단이고 올해 3년 차인데 이번에 드디어 제1회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연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저희 3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고 어르신들께서 저희 단원분들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좋은 공연 될 것 같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빈객석이 하나 둘 채워집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지금 관객분들이 한 분 한 분 입장하고 있는데요. 공연이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공연을 앞둔 단원들의 감회도 새로운데요. 네, 오늘 지금 공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소녀 같아지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드디어 우렁찬 박수와 함께 6090 청춘합창단이 입장을 합니다. 오늘 단원들이 부를 곡은 총 9곡. 그중 꽃들의 노래와 청춘의 뱃노래, 인생은 아름다워 등 3곡은 단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함께 작사한 곡이라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6090 청춘합창단. 이들에게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무료한 시간을 우리가 좀 잘 보내기 위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내 마음에도 즐겁고 우리 주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많이 그 노래를 하는 곳, 또 음악이 있는 곳에 달려가긴 합니다. 다음 날 치악예술관입니다. 어제 공연은 끝이 났지만 음악의 향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합창을 통해 소외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희망크로스 합창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창단된 지 3년 됐는데 그 어머님들이 다 아마추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합창만 연습하고 정기 공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식상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회의를 하다가 정기 공연을 하면서 그 라면을 입장료로 받아서 그 라면을 갖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입장료 대신 전부 관객들이 라면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 1회 때
한 1000박스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 2회 때는 사실은 제가 컨셉이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밖에 못해서 저는 1년 반에서 봄나들이, 가을나들이, 다음에는 여름나들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나들이,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어요. 희망크로스 합창단의 라면 콘서트가 주목을 받는 것은 꽃다발 대신 라면을, 입장권 대신 라면을 기부하고 콘서트를 관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하모니로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희망크로스 합창단. 사회적으로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어떤 합창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합창 같은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진 이탈리아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요소가 많이 났습니다. 대신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회적 전반적으로 뭐 합창이라든가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될 때 우리나라는 건전하고 더 밝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으로 사랑을 전하는 희망크로스 합창단. 이들의 작은 나눔이 지역의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모이신 분들이고 그 마음들이 너무 따뜻하시고 오늘 이제 콘서트 제목도 그 라면 콘서트잖아요. 라면 한 봉지에 담긴 그 온기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티켓을 구입해서 오는 게 아니라 라면을 가지고 오시면 그거를 저희 희망크로스 합창단으로 인해서 기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뜻깊고 너무 좋은 일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두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라면. 평소에 어디 뭐 봉사라든가 나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혼자 어디 가기도 그런 뭐 자리도 뭐 기회가 좋은데 이런 기회에 조금이나마 좀 그 나눔이나 기여를 하고 싶어서 한 박스 갖고 왔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콘서트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 찾은 이들도 많습니다. 네. 라면 콘서트고 다른 이웃들을 돕는다고 해서요. 아이들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라면은 대한적십자사 원주지회로 전달됩니다. 기분이 좋죠. 저희들이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원주 시내 그 차상 계층하고 어려운 이 불우이를 돕기 위해 다시 이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봉지라도 저희는 항상 고맙습니다. 라면에 담긴 작지만 따뜻한 마음까지도 전달되길 기대해봅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초대 빌리 역의 김세용 군이 경쾌하면서도 신나는 탭댄스로 공연의 막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24일, 아름답고 향기로운 희망크로스 합창단 두 번째 가을나들이에 합창으로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크로스 합창단. 단원들은 이날 뚱보새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등 10여 곡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물했습니다. 한편 공연장 밖에서는 라면 박스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뒤에 박스의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양이 상당하거든요. 단원들의 재능 기부 그리고 또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의 정이 모아져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바로 그 현장인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관객들에겐 감동을, 소외 이웃들에겐 희망을 선물한 희망크로스 합창단. 라면처럼 맛있고 힘이 나는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네, 52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6090 청춘 합창단 만나보셨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에너지만큼은요, 젊은이들 못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언제 그렇게 연습을 하셨는지 실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또 공연하신 곡 가운데 3곡은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노랫말을 이제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네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이 라면 콘서트가 재미있었는데 네. 라면 처음 들었을 때 전 제가 먹고 있는 이 라면인 줄 알았는데 맞더라고요. 실제로 이 공연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지갑이나 핸드백 대신 이 라면 박스를 이렇게 한 알음씩 갖고 오시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황스럽네요. 네. 네. 라면 박스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40개를 한 박스로 500박스가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이건 대한적십자사 원주주회로 전달이 돼서 또 각 시설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현금으로 기부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모인 금액이 꽤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마음까지 따뜻해졌던 2가지 공연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명수 씨를 딱 보면요. 참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긴 해요. 네. 자, 명수 씨가 이 슬로우시티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 알고 계시나요? 슬로우시티, 뭐 가면 느려지는 뭐 그런 시티인가요? 네, 뭐 영어 단어로는 맞는데 뭐 다른 개념은 모르네요. 네, 명수 씨가 뭐 예상 기대하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자, 사전적 개념으로는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자유로운 옛 농경 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자는 국제 운동이긴 한데 이 단순히 그냥 농경 시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게 아니고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자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곳이요. 이 슬로시티잖아요. 네네. 청풍호 동쪽에 자리한 제천의 수산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지난 2012년이었죠.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그런 대단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전국은 지금은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제천의 제비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제비가 많다고 소문난 마을이 있습니다. 물과 산을 벗삼아 시간도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데요.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제천 제비마을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이제는 쌀쌀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요. 이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마을을 찾아왔는데 와 진짜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 뭐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찬홍 씨가 나와 있는 이곳이 제천 수산면인데요. 여기 슬로우시티라고 이렇게 지정된 곳이에요. 슬로시티, 느림의 미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마을이랍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천천히 여유를 즐기고 가라고. 그래서 찬홍 씨 스마트폰 있죠? 예,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스마트폰 대신에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찍으시고 오늘 하루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미션입니다. 진짜? 연락 올 때가 많은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마을을 돌아봅니다. 뭐 제비에 관련된 그림이 있고 막 그러는데요. 저기 보세요. 제비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기 지금 제비가 많이 그려져 있고 뭐지? 저거 뭐야?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와 보세요. 우와 대박.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오 튼튼해. 근데 제비가 지금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제비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마을은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제비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집집마다 마을에 그 제비집 명패를 달아줬거든요. 근데 명패 이름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좀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비마을은 슬로시티로 인증된 마을답게 마을 주변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생태공원 내에는 생태 하천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측백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측백 체험장은 저기 보시다시피 저 뒤에 측백 숲이 있는데요. 그 측백 숲과 연관된 그런 체험이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을 거닐어 봅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맑은 공기, 한들한들 흔들리는 코스모스까지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와, 여기가 지금 연못과 또 갈대 다 하나씩 어우러지니까 연꽃은 없지만 진짜 이게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예쁜 계절이라는 사실. 알록달록 가을 옷을 입은 자연 속에서 저 또한 멋진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슬로시티 수산면에는 아주 특별한 숲길도 있습니다. 바로 측백나무 숲길. 60년 이상 된 4천여 그루의 측백나무들이 자생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 걸어볼까요? 이 칡백 숲의 향 안 나세요? 잠깐만요. 한번 진짜로 맡으려고요. 맡아보세요. 칡백 숲의 향이 은은하게 나요. 네. 이게 아직 초입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편백나무랑 측백나무랑 차이가 있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잎인데요. 네. 예, 편백나무는 앞뒤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측백나무는 앞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요? 앞뒤가 똑같이 초록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앞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측백과 편백의 가장 큰 특징, 눈으로 보이는 큰 특징. 또한 편백나무가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측백나무는 상대적으로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곳 측백나무 자생숲길을 걷다 보니 그 은은한 향 덕분에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고 마음까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 생태공원에는 드넓은 국궁 체험장이 있었는데요. 와, 제가 여기에 오다니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국궁. 이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네, 당연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실 수 있으세요. 아, 초보자도 쉽게 맞출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무예 국궁 체험에 나서봅니다. 활과 화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 쏘는 방법을 배운 후 우와! 맞췄다! 예! 오, 좀 자신감 붙었습니까? 아, 당연하죠. 여기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스마트폰 엄청 하고 싶으시죠? 아, 내가 너무 잊었어. 스마트폰. 여기서 5발을 쏴서 2발 이상 관역에 맞추면 제가 잠깐 스마트폰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잠깐. 자, 도전! 실패. 예! 실패. 자, 2발 남았습니다. 성공! 예스! 빨리 스마트폰 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명공수의 활쏘기를 감상해보시죠. 자세부터가 남다르죠? 200m 이상 떨어진 관역을 단번에 맞히더라고요. 중정 이 활터는 그 땅 부지가 원체 넓으셔가지고 아무나 와서 이제 휴양 삼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지나가는 양반들도 많이 들어와요. 평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래서 이 넓은 바닥을 또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고 보기 좋은 환경을 좀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이곳엔 또 다른 체험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힐링 조격 체험. 피로에 지친 육체를 풀어주는데 따뜻한 조격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죠. 측백차와 함께 여유로운 조격을 즐길 수 있는데요. 개인 욕조에 특별한 오일을 넣어 향기로운 여유를 즐긴다네요. 아유,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네네. 오, 향기롭다. 예, 이게 이거 뭐죠? 아주 냄새가 아주 좋네요. 이게 뭐예요? 측백나무 추출액이랍니다. 아, 진짜요? 예, 조금뿐이 안 되잖아요. 요거를 여기 물속에다 넣고 조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와,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뭐 좋습니다. 이거 아주 발도 좋으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향을 넣으니까 피부에도 이렇게 좀 보습 효과가 있어서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느낌이고요. 향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좋은 향을 맡으면은 좀 행복함도 느껴지잖아요. 당연하죠. 현재 행복 지수는 100. 은은한 측백 오일을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향긋한 측백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데요. 한참 후에 천천히 배달된다는 느리게 가는 편지 한 통도 써봅니다. 마침 이날은 슬로시티 힐링 축제가 개막하는 날.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어우러져 느림의 가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즐거운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게 어떤 도넛이에요? 이게 수수로 만든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수수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대표 먹거리지. 수수로 도넛을 만든 거예요? 네, 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은 걸로. 네.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맛봐요. 예, 이거 지금 TV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여기. 예. 예, 손이 없어가지고. 맛봐요, 예. 맛봐요. 청정자연에서 재배한 수수로 만든 수수부꾸미. 그리고 수수 도너츠도 맛을 봅니다. 그 맛은 쫄깃쫄깃하고 팥도 맛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우리가 다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축제장 곳곳에선 아이들이 굴렁쇠와 널뛰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기 부스에서 개구리알 만드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그거 만들어 보니까 뭐 어땠어요? 저 신기했어요. 밑에서 불도 나오고. 이곳 축제장에선 마을 축제와 학교 축제가 함께 운영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과학 체험과 놀이 체험 등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끌벅적하고 신명나는 축제장이 되었답니다. 와, 오늘 제가요, 이 제비마을 슬로시티에 와서 정말 천천히 걷고 또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진짜 비워지고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 스마트폰이 없어도 정말 허전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연락은 왔겠죠. 궁금하네요. 좋으세요. 예. 아유, 또 제가 또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거든, 사실. 이게 뭐야? 진짜야?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 이럴 수가! 물과 산을 벗삼아 시간도 쉬었다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봄이면 제비가 날아오고 은은한 향기 가득한 생태공원이 있는 곳. 스트레스와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천 제비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지금을 즐겨보세요. 제가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득 달력을 봤는데 내일 모레면요 11월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31일, 10월 31일이 있는데 10월 31일 하면 요로 씨는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 이때 또 노래 생각나죠. 노래 뭐 많이 생각나는데 특히나 뭐 무슨 노래죠? 무슨 노래입니까? 그 노래가 아니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 모르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죠. 이걸 부르려고 하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네. 이 잊혀진 계절은 우리 강원도 원주 출신의 작곡가 박건호 선생님이 작사를 한 겁니다. 작사가 박건호 선생이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 더 상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 사실은 잊혀진 계절, 잊혀진이라는 게 원래는 틀린 말이죠. 우리말 나들인가요, 갑자기? 잊힌 계절이 정답인데 어쨌든 좀 말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아재들의 마지막 밤은 이만 여기서 듣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재들은 알겠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해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요. 열린 아주 재미난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10월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릴 이벤트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10월의 어느 날 곳곳에서 음산한 기운이 맴돈다. 처녀 귀신, 좀비, 흘러내리는 피까지.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달콤 세번 기억에 남을 10월 육림고개에서 만나봅니다. 한때 춘천에서 가장 번화했던 육림고개. 세월이 흘러 그 명성이 잊혀진 듯했지만 최근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뭐죠? 보기만 해도 섬뜩한 귀신과 유령들은 다 모였으니 이름하야 육림고개 헬로윈 파티. 젊은 층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할로윈을 작년에도 했지만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연속으로 좀 기획해서 올해 상점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좀 행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란 매년 10월 31일
아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 분장을 한 아이들이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사탕이나 과자를 받는 풍습으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헬로윈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자, 헬로윈데이를 본격적으로 즐기기에 앞서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 바로 헬로윈 코스튬 의상을 빌릴 수 있는 의상 대여소인데요. 의상을 고르는 아이들. 오늘은 어떤 귀신이 돼볼까? 오늘 어떤 걸로 쓰려고요? 저요? 예쁜 거. 이거 입어야겠다. 엄마 갈아입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몰라요. 다양한 컨셉의 의상들. 슈퍼히어로부터 악당은 물론이고 동양 귀신, 서양 귀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패션쇼는 처음이지? 오늘만을 위한 특별 헬로윈 패션 완성! 할로윈 분위기를 최대한 느끼고 가겠습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놀고 싶어요 오늘? 저는요. 모르게. 어떻게 어머니가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신났네요. 오늘 복장은 그 할리퀸의 섹시한 머리와 그 슈퍼마리오의 귀여운 배 해가지고 임신한 할리퀸 그 섹시한 누나들이 이제 간호사복을 입고 아마 야간에 오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오면 집에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또 다른 장소. 뭘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나 했는데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공주님으로 변신. 화려한 드레스와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까지 쓰고 얼굴에는 귀여운 페이스 페인팅까지. 헬로윈데이를 제대로 즐기고 있네요. 언니, 예쁘게 그려주세요. 어떤 분장 하고 싶어요? 많이 아픈 거. 상처 분장이. 상처 분장 왜? 여기 앉아요. 컬러이니까 좀비처럼. 좀비?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좀비 상처 없습니다. 좀비는 상처 없어. 너 잘 생각해봐.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좀비 네. 분장? 해드리겠습니다. 주름 막 나오게. 이렇게 나오고 상처 하나 잡고. 꼬마 숙녀에서 좀비로 변신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섬세한 터치로 시작된 좀비 분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앉아. 어떻게 오늘 분장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상처 아니죠? 놀라워요. 왜 놀라워요? 되게 진짜 같아서. 어느 나라 공주님이신가? 진짜 공주님이 따로 없습니다. 예쁘다. 너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처음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분장 안 하세요? 네, 저는 왜 안 하세요? 그냥 딸내미 좋아하는 거 만족하려고. 용림곡의 청년 상인들이 준비한 해피 헬로윈 축제. 참여한 모든 점포들은 헬로윈을 테마로 새롭게 단장했다는데요. 어디 한번 구경 가볼까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도 달콤한 향기로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곳. 달달한 디저트로 인기인 마카롱입니다. 마카롱도 헬로윈 분위기가 가득한데요. 헬로윈 마카롱은 이벤트 당첨 선물로 나눠드린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드세요. 저희가 평소에 좀 맛있으면서도 재밌는 마카롱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가게에서는 이렇게 할로윈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마카롱 만들어봤습니다. 용림곡의 곳곳에 마련된 헬로윈 포토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너도 나도 찰칵찰칵 헬로윈 제대로 만끽합니다. 포토존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는 귀신과 사진을 찍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고 이런 게 바로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아니겠어요? 용림곡의 3대 귀신이라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호랑이 귀신과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선물이 펑펑.
불빛이 반짝일 때쯤 본격적인 헬로윈 파티가 시작됩니다. 흥겨운 음악 공연으로 물씬 달아오른 축제장. 신나는 음악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한편 골목 어디선가 보이는 심상치 않은 사람들. 더 많은 귀신들이 출몰했다. 어린 꼬마아이들부터 대학생들의 기괴한 분장쇼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동화책 속에서 본 듯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민국에서 콘테스트가 있는 게 2번째잖아요. 애들 한번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유령 신부랑 할리퀸 분장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엄마 분장 마음에 들어요? 네. 거울 봤어요? 네. 거울 보고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멋지다고. 동생은? 훌륭하다고. 훌륭하다고? 화이팅! 육림국의 헬로윈 축제 백미. 누가 가장 멋진 코스튬을 입었는지 자랑하는 시간. 아직도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 남자친구 조커 역으로 나왔습니다. 우승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또 무대 체질이다 보니까 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콘테스트. 멋진 의상과 화려한 분장으로 한껏 멋을 냈는데요. 저는 피에로를 했고요. 저는 정신병동 1층 로비 카페에서 일하다가 물려버린 카페 본부입니다. 아, 이건 무슨 캐릭터예요? 가족과 같이 하는 뒷이야기예요. 아, 이거 저 어머니 누구예요? 통역해야 돼, 이거. 가족과 함께 왔다고요? 아, 네. 아유, 용감해라. 자, 조금만. 오늘만큼은 내가 영화 속 주인공. 넘치는 끼와 재능 발사. 귀신에 홀린 듯 미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 자, 스켈레톤 앞으로 오셔서. 치열하게 진행되는 콘테스트. 과연 올해 우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까요? 야, 이거 어려운데. 와, 이거. 자, 1등 발표. 자,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1등은 배틀그라운드. 네, 1등은 배틀그라운드. 멋진 포즈로 화답하는 올해 우승자. 아니, 예상은 못했었어요. 이 조커하신 분이 엄청 그 분장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당연히 밀려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뽑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오늘 너무 좋은 추억 만들었고 다음번에도 내년에도 꼭 한 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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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10월의 끝자락에서 즐긴 오감만족 헬로윈 축제.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헬로윈 파티 어떠세요? 진짜 헬로윈은 바로 내일입니다. 네, 육민곡에서 펼쳐진 헬로윈 대회 제대로 즐기고 왔습니다. 네. 보니까 막 분장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뼈 보이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무서워요. 입가에 했던 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거 하면서 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뭐 기분도 좋긴 한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거기에 또 슈퍼히어로 복장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어른들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뭐 슈퍼히어로 복장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나중에 또 추억도 되고 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유래된 축제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일탈로 삶의 활력도 얻어보시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명수 씨도 이제 뭐 분장하러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노기한 리포터가 1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을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말에 펼쳐질 우리 지역의 행사 소식들 안내해드릴게요. 제4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평창 진구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9년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가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원주 치악산 둘레길 1코스에서 열립니다. 2019 강촌 힐링 페스티벌이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춘천 남산면 강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9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판타지 매직쇼 공연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열리고요. 제12회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구장과 고구마섬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2019 원주 채용 박람회가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주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외출 계획에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만큼 이 제철 과일이 가장 풍성할 때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사과와 배가 그렇게도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사과. 국내 한 유수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1위가 바로 이 말씀하신 사과였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랑 가까이 하면 병원과는 멀어질 수 있다. 네, 그만큼 영양 성분이 풍부한 게 바로 이 사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과는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아요. 잘 들으셨죠? 네, 변비 화장실 예방 잘 갑니다. 효과가 있고요. 또 네네. 칼륨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까지 좋은 사과 잘 고르시는 방법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